산세를 따라 산에 쌓은 성, 산성.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은 산성을 지어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았습니다. 특히 산지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산성의 기원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절망의 순간에도 살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 적군의 무수한 공격을 막아내는 난공불락의 요새. 청주를 지켜온 유서 깊은 상당산성인데요.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그날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공란문은 지금 무지개 형태로 홍해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천장에는 붉은 동황인 주작이 2마리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 성문에 들어서면서 언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팔러서 지금 성문을 보호하는 옹성이 없는 대신 이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내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문에 옹벽이 없는 대신 내옹성을 이렇게 내옹벽을 쌓아서 한 번 더 방어력을 높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의 피난처, 산성. 우리는 그곳 상당산성을 오릅니다. 내탁공법으로 쌓아졌다고 하는데요. 바깥에는 이렇게 성벽을 쌓고요. 이 성 안에는 흙과 돌을 다져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군수물자를 나를 수 있게끔 이렇게 싼 내탁식 공법으로 쌓아진 석축 산성입니다. 산성 성벽을 따라 흙으로 채우고 세월이 다진 길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면 하늘과 지금 맞닿아 보이죠? 그 상당의 이름이 윗상자 무리당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이라는 지명은 하늘 아래 첫 동네 가장 높은 곳, 청주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상단산성이에요. 제일 높은 산 상단산은 494m예요. 한번 여기를 쫙 올라가 보시면 새로운 광경이 한번 펼쳐질 거예요. 발걸음 끝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여기에 구름이 펼쳐오르고 청주 시내가 보인다. 산성 능선 너머로 청주 시내의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집니다. In the night I lie and look up at you. When the morning comes I watch you rise. There's a paradise they couldn't capture. That bright infinity inside your eyes.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 baby.
be together. Because it comes 청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상단산성. 첩첩이 이어진 능선이 그림 같고 장쾌한 경관이 호쾌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고 사방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에 가슴도 시원해지는데요. 청주 도심을 조망하며 마주한 소량 속 천년의 역사 상당산성. 천년의 길을 걸으며 옛 시간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청주의 보물입니다. 내 우주에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너를 따라 이긴 밤을 수놓고 너와 함께 날아가. When I'm without you I'm crazy. 자 어서 내 손을 잡아. We are made of each oth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펼쳐진 광경에 마음이 사로잡히니 시 한 수 절로 읊고 싶어지는데요. 꽃다운 향기 신발에 스며들고 활짝 깬 풍광 싱그럽기도 하여라. 들꽃마다 벌이와 꽃을 따 물었고 살진 고사리 비갠 뒤라 더욱 향긋해. 웅장도 하여라 아득히 펼쳐진 산하. 의기도 드높구나 산성마루 높이 오르니. 날이 저문들 대수랴 보고 또 본다네. 내일이면 곧 남방에 나그네일 터이니.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하늘에서는 구름 부딪히는 소리가 연신 들려옵니다. 때론 기쁘고 때론 투닥거리는 우리들의 온전한 일상. 오늘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그럭저럭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평범한 일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 속을 앞서 걸어간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텐데요. 독립의 정당성과 민족 자존의 의미를 가르치고 독립의 발판을 다진 사람들. 그들은 살아서 해방을 보지 못했으나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립의 염원에 일생을 바쳤던 이들의 발자취를 찾아가 봅니다. 조선의 실학자 이중화는 탱리지에서 청주 상당산성 동쪽 지역을 산동이라고 불렀는데요. 근대에 들어 고령 신씨는 문중 개화의 길을 걸으며 많은 인재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는데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가덕면 인찰입니다. 이 인찰이를 중심으로 해서 고령신씨 문중에서 무려 독립운동가를 15분이나 배출을 한 전국적으로 봐도 독립운동가의 아주 명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 신영호 고관은 신영호라는 그 당시 인차리에서 굉장히 잘 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댁하고 신규식 선생 댁하고, 신규식 선생 댁은 그 당시 이제 신규식의 아버지인 신영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택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는 신규식 선생하고 신채호 선생이 해외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기 직전에 이곳 고향에다가 근대학교인 문동학교를 설립을 해서 문중학생들과 청주 지역의 근대 교육을 이끌어 나갔는데, 바로 이제 그때 문동학교를 설치해서 학생들을 교육했던 장소가 이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는 이거보다 굉장히 그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 집안이 독립운동 의병들의 숙식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일제에게 보복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컸던 집이 그 일부 파괴가 되고 또 불이 타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양반 가문의 그 집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의 정신이 태동한 현장을 마주하니 마음에 큰 울림이 전해지는데요. 고택 앞 작은 동산 너머로 가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의 흔적이 또 하나 남아있는데요. 일찍이 단재 신채호, 경부 신배구 선생과 더불어 청주 동쪽에서 태어난 새 천재란 뜻을 담아 산동 삼재라 불린 인물, 예관 신규식 선생입니다. 신규식 선생의 생애와 활동은 1911년 상하이로 망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분할 수 있겠는데요. 망명하시기 이전에는 교육, 그리고 무장투쟁, 그리고 실업구국운동, 총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국권회복운동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1910년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1911년 상하이로 망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하이는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곳에 1912년부터 동제사를 설립하고 박달학원을 설립하고 신한혁명당을 설립해서 독립운동 기지로 개척했고, 1917년에는 대동단결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축적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식 선생의 그 생애와 업적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시정부를 설계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고 초기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간 파수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골목안 옛 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요 인차 2길 4-42번지 이곳이 예관 신규식 선생님과 그 동생 독립운동가이신 신건식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지입니다. 이쪽이 잘 남아 있네요. 네. 다 남아있어요. 네. 뒤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어. 뒤쪽도 좀 남아 있죠? 뒤쪽, 예, 뒤쪽 좀 가보시죠. 다 남아있어요. 다. 예, 예. 암만 그렇지 다 남아있어. 선생님 여기서 사신 지가 몇 년 되셨죠? 40년 넘었지. 40년 넘으셨죠? 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다 돼야 예. 이 밖에 세면 바르고 한 거 외에 위에 그 저 지붕재하고 지붕 밑에 재하고는 석재는 그대로 다 있네요. 예, 여기도 네. 쓰면 발라서 기둥은 다 이 속에는 들어있죠? 기둥 저렇게니까 다 안 빼고 그냥 한겨. 아, 기둥은 예. 다 있는 게. 예, 기둥을 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민족 자결이라는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통합의 울타리가 되었던 예관 신규식 선생.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하다가 모든 권한을 신규식 선생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승만이 왜 신규식 선생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상하이의 모든 그 독립운동계의 정황이 사분오열돼서 당파로 찢어져 있었는데 오직 신규식 선생만이 어느 특정 당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공정과 정의와 통합의 정신을 외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신규식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식 선생은 마지막까지 임시정부를 끌어안으면서 어느 특정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통합을 외쳤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신규식 선생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통합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땅. 독립운동의 정신은 뜨겁게 흘러 낭성면 귀래리로 이어집니다. 일제에 굽히기 싫어 세수할 때도 꼿꼿이 서서 얼굴을 닦았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의 아버지 고향인 이곳 낭성은 신채호 선생이 유년 시절부터 성균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란 마을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신규식 선생과도 고령 신씨 집안의 아저씨와 조카 관계인데요. 신채호 선생님은 그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 신규식 선생님이 이제 상하이로 불러들여가지고 함께 독립운동 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 신규식과 신채호가 같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57년의 생애를 오로지 조국 독립과 민족사학 연구에 바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 그는 우리 민족사의 무대를 한반도가 아닌 대륙으로 확장시킨 역사학자로 식민치하의 대중들을 일깨운 언론인이자 항일투쟁 비밀결사단체를 이끌었던 아나키스트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는데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중 체포된 신채호 선생은 1930년 10년형을 선고받고 중국의 여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출감할 수 있었지만 보증인이 친일파라는 이유로 병보석을 단호하게 거절해 1936년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순국 후 같은 해 2월 이곳 낭성면 귀래리에 안장됐는데요. 무서울 만큼 냉정하면서도 동시에 열정적이었던 신채호 선생. 그에게 독립이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신채호 선생님 묘소는 신채호 선생님의 그 어린 시절에 자랐던 집터의 그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아주 뜻깊은 자리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묘표가 이 묘역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저 묘표라고 그래서 여기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안내 표지인데 사실은 여기 묘 앞에 있기보다는 저 입구에 있어서 이제 여기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 특히 이 묘표는 우리 3.1운동 때 대표적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진 한용운 선생이 이 돌을 구하셨고 또 우리 독립운동가인 오세창 선생이 직접 글을 쓰셔서 한용운 선생 집에다가 보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도 일제의 감시가 심하니까 이거를 요 묘에까지 가져와서 세워드릴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때 산동 3제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진 신배구 선생이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 가서 직접 이것을 마차에 싣고 위에는 채소로 위장을 해서 서울서부터 직접 이곳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세워드린 아주 뜻깊은 그러한 그 독립운동가가 세운 독립운동가의 묘표입니다. 그리고 이 묘 바로 옆에 있는 저 커다란 그 모가나무도 신채호 모가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신채호 선생이 여기서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마치고 책거리 겸으로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하나 세워 주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어린 시절에 신채호 선생이 직접 심었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신채호 선생의 그 집터에 있던 그 모과나무인데 이게 아주 모과가 아주 틈실하게 많이 열려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광복회 분들이 여기에 떨어진 그 모과 낙과를 주워다가 전국으로 분양하는 그러한 신채호 모과 분양 운동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셨을 당시에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놓고 이제 논의를 하셨던 바가 있죠. 즉 강대국을 상대로 한 그 외교 투쟁을 벌이자, 또 아니면 문화운동을 하자, 아니면 일제회를 상대로 참정권을 얻어내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하자. 그러나 신채호 선생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론보다는 철저한 비타협주의적인 민족주의 노선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즉 독립이라는 글자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이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소 무모하다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신채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결함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라는 신념이 결국은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한두 방울 떨어지는 물이 그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듯이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철저한 신념, 그것이 신채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비타협주의, 민족주의였고, 그 바탕에는 민중을 중심으로 한 직접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 신채호 선생님이 민중을 독립운동의 에너지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전까지 신채호 선생은 일부 선각적인 애국자 또는 영웅이 독립을 이루어내는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우리 한민족의 에너지를 직접 목격하면서 이제는 우리 민중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민중의 직접 혁명론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힘이자 희망이 되어주었던 민중, 그리고 한 조각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산화해 갔을 수많은 이들의 이름을 뜨겁게 새겨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로운 오늘이 어떤 이에겐 얼마나 간절히 염원했고, 단 하루라도 살고 싶었던 독립 대한민국에서의 하루였을까요?